염종순이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간 지가 한 20년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일본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오늘까지 약 4,000명 이상의 일본의 관료, 정치가, IT 업계 사람들을 2박 3일 동안 한국에 데려와서 현장 실습을 시키고 돌아간 그런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래서 왔는데 어떤 한국분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아주 IT 관련해서 커뮤니티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한국에 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갔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 때는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한국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한국의 정보화가 엄청나게 비전이 있고 재미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한국 기업들이 일본 진출을 하면 다 그렇게 힘든지 그게 이제 미스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파라다이스 같으면 한국 기업들이 나가면 다 잘 될 텐데 왜 안 됐느냐. 그 얘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일본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치면 그러면 당신은 왜 일본 사람한테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한국 사람한테는 그런 정보를 안 주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테마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그 한국에선 요즘 쌩얼이라는 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일본의 쌩얼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일본과 실제 일본 상황에 대해서 얼마 정도 갭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시간은 그러니까 IT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은 제가 20년 정도 일본에서 IT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떠한 시각에서 사물을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제 배경을 아실 거예요. 저는 서울시 공무원을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IT 기업을 만들어서 하다가 IMF 때 대충 어려워져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국 법인을 접은 게 아니고 한국 법인 직원이 53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안 자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일을 따서 보내는 그 일을 계속해서 IMF를 견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법인이 필요하게 돼서 일본 법인을 만들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만들고 사장이 일을 해도 안 되는 판에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CIO를 대충 맡겨놓고 온다고 그래서 일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 규모도 그렇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거기를 본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주저앉아서 만든 게 이코퍼레이션이고요. 주로 이노베이션, IT를 이용한 이노베이션을 주로 해요. 그래서 관청을 바꾸는 이노베이션, 병원을 바꾸는 이노베이션, 학교를 바꾸는 이노베이션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갑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지방정부에서 CIO를 해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아오모리 시청의 정보정책감이라 그래서 부장 직을 하고 있고요. 그거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좀 있고 그러니까 현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도청입니다. 도청에서 이제 정보기획감 과장직을 해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경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총무성에 우리나라 얘기하면 행안부, 전자정부 관련한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자정부 전문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위원을 2개 정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제일 제가 힘을 쏟아서 하고 있는 게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개혁검토위원회에서 그걸 지금 5명 위원입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그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랭킹, 작년도 랭킹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일본이 몇인지 아세요? 일본이 19위예요. 일본의 전자정부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었다는 게 도움이 된 게 뭐냐면 동사무소에 제가 법인을 만들려고 동사무소를 갔어요. 사무실을 구했으니까 사무실 옆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증명을 띄려고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써서 창구에 딱 줬는데 창고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삥긋 웃으면서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증명을 떠달라고 하니까 뭐 잘못 썼냐 그랬더니 잘못 쓴 게 아니고 당신은 집이 한국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집이 일산인데 왜 중구청에 와서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증명을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나보고. 제가 서울시 공무원 할 때만 해도요, 인감증명을 띄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안 살아도 저쪽 구청에 연락을 해서 팩스로 보내가지고 여기 공무원이 도장 찍어서 줬던 시절이에요. 내가 여기서 공무원했을 때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인데 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랬는데 그건 그거라고 치지만 또 하나 제가 왜 이거 중앙정부 이걸 하냐면 일본의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각 부처요. 우리나라도 부처가 48개인가 있잖아요. 전체 중앙부처가 1년 동안 전자정부에 들어가는 예산, 전자정부에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상상해 가세요. 작년 가을인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놓고 추궁을 하는 장면이 신문에 났던데 그거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네들은 세계 1위의 전자정부를 만들었다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 내가 조사해 보니까 10년 동안 15조 원이라는 돈을 전자정부에 들이부었더라. 그 정도 돈을 들이부어놓고 세계 1위 했다고 당신들을 자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신란을 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 19위를 한 일본은 1년에 중앙정부가 현상 유지, 신규 개발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쓸 것 같으세요? 일본 정부가요, 1년에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현상 유지만 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 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는 게 연간 4천억 엔이에요. 한국 돈으로 하면 6조 원. 6조 원이 신규 개발이 아니고 현상 유지. 근데 일본이 요즘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행정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6조 원씩이나 매년 들어가면서 한국은 10년 동안 15조 원 가지고 세계 1위가 됐다는데 한국은 똑같이 자기들이 식민지를 해서, 그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의 행정제도, 법제도, 의료제도, 교육제도 전부 들여와가지고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 안에서는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그걸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은 되게 재밌는 나라가요. 그 일본 사람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되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진출해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프로필 보시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이 대학 졸업은 없고 바로 대학원에 석사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 아마 매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 공부하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와세다에 강의를 가끔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교수님하고 뒤풀이를 하면서 제가 꿈이 있는데요. 제가 40대기 전까지 석사를 하고 50대기 전에 박사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오노 사장에다가 당신이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어쨌든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럼 입학하면 되지 않냐. 당신이 쓴 책이 제가 일본에서 출판을 2권을 했는데 전자정부 관련한 책을 일본 아마존 닷제피에 들어가서 전자정부 쳐서 검색하시면 제 책이 바로 떠요. 그 카테고리에서 3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공부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제가 사실은 전문대학밖에 졸업을 못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아니 필요 없다. 우리 학교에는 입학 자격을 줄 때, 석사과정 입학 자격을 줄 때 학사과정을 졸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거나 학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라는 조항이 있대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있대문요, 그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어요. 연세대학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있는데 집행을 안 했을 뿐이고 그 나라는 그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입학 자격 인정 시험을 봤어요. 시험이라는 게 교수님들 모아놓고 대학원 입학할 때처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거기서 패스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자격을 주니까 입학 시험 볼 자격을 주니까 와서 입학 시험을 보래요. 입학 시험 때는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래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프레젠테이션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입학해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다니고 있어요.